지도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멀어지는 거리가 꽤 큰 편입니다. 도로 소음으로 최대 영향을 받는 층은 대략 13층에서 18층이 나옵니다. 석계역과 돌고 지역의 무임승차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령층의 인구 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고 지역에서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수요는 돌고 지역과 장이뉴타운을 왕복하기 위한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장위 6구역의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 대한 실거주 집중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은 고분양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곳도 분양가가 꽤 높은 수준에 책정되었습니다. 장위 뉴타운에서 역세권에 해당하는 4구역 장위 자이 레디언트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할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고 실거주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서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가장 위쪽에 해당하는 장위 119 안전센터 앞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한천로와 돌고지역 쪽의 돌고지로는 장위뉴타운 내에서 핵심적인 도로로 꼽히는데요. 아직 정비가 덜 된 돌고지로에 비해서 한천로는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맞은편에 장위 4구역에 해당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단지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 장위뉴타운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평탄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철거가 끝난 장위 6구역의 대지를 보시면 전체가 평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위 6구역의 가장 아래쪽에는 주유소와 17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서 이 오피스텔을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에 해당하는데요. 임대동에 해당하는 107동과 204동은 오피스텔로 인해 뷰가 많이 가려지게 되고 일반 분양 세대인 106동의 경우에도 3호 라인까지는 이 오피스텔의 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단지의 남쪽으로는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있고 이 고가도로가 상당히 인접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구간이 2단지가 있는 구간으로 보시다시피 고가의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단지에서는 중고층에서도 고가를 바라보는 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1동으로 갈수록 고가가 조금씩 멀어지는데요. 지도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멀어지는 거리가 꽤 큰 편입니다. 현재 위치한 도로에서 단지까지의 거리를 찍어봤을 때 대략 40m에서 60m 정도인데 국립환경연구원의 소음 측정 공식에 대입해보면 도로 소음으로 최대 영향을 받는 층은 대략 13층에서 18층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부간선 고가도로의 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로와 인접한 201동부터 203동까지는 저층부터 고층까지 도로 소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곳의 과거 기상 관측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이 위치의 바람길이 사계절 모두 도로에서 단지의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도로의 소음과 더불어서 먼지의 영향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대신 2단지는 석계역에서 가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201동의 경우 완전한 초역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은 정말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 쪽에서 석계역까지 이동해보니 정말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석계역으로 가는 길에 요양병원도 있었고 상가들에는 병원들이 많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석계역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상가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지상 1호선 역세권 느낌이 났습니다. 제가 임장했던 날은 주말이라 그런지 많은 가게들이 오픈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석계역에서 1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플랫폼이 나오는 반면 6호선 석계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석계역을 이용하는 승객수 데이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석계역은 1호선 6호선 환승역이다 보니 돌고지역과 비교했을 때 돌고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승객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승객이 종각, 종로 3가, 종로 5가 등 우리나라 중심 업무지구 권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청량리로 향하는 수요인데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승객의 절반이 경로 승객에 해당합니다. 이런 승객 데이터를 살펴보니 석계역 앞에 왜 재래시장 느낌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해가 갔는데요. 석계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고령층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했던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속해 있는 애호개역과 공덕역의 데이터를 비교해봤는데요. 석계역과 돌고지역의 무임승차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덕동과 장이동의 인구 구성비도 살펴보면 3040이 주가 되는 공덕에 비해서 장이동은 아직까지 노령층의 인구 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이 4구역부터 아파트가 차례대로 들어서게 될 텐데 뉴타운이 완성되면
젊고 활기찬 도시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석계역을 나와서 단지의 동측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석계역 문화공원을 지나고 나서는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는 우이천이 있는데요. 길 건너편은 상가가 엄청나게 활성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에 공영주차장과 저 멀리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보이고 이곳의 오른쪽에는 월계동 주택 재건축이 진행되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월계동신 아파트도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이천 좌우로 개발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몇 년 뒤에는 이곳의 주변 환경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니 산책을 할 수 있는 우이천 달빛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아직 날씨가 쌀쌀했어서 산책하는 인원이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아파트 옆쪽으로 공원도 상당히 넓게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과 이곳에 산책하는 인원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단지의 가장 위쪽부터 돌고지역까지 거리를 체크해봤습니다. 돌고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천로를 넘어야 되는데 이 때문에 석계역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부담이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앞쪽에 보이는 올드한 상가들은 석관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구역에 해당되는데요. 아직까지 특별 계획 구역을 제외하고 뚜렷한 개발 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장위자이 레디언트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모두 입주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상가의 활성화 정도가 석계역보다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돌고지역은 6호선 석계역과 마찬가지로 도착해서도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데 4번 출구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까지 깊이가 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봐서도 돌고지역은 석계역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돌고지역은 아직까지 평일 출근 시간대에도 혼잡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잡도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출근 시간에도 100%가 안 되는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초에 6호선은 서울 지하철에서도 혼잡도가 낮은 노선에 해당하는데 6호선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을 위해서는 거의 환승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돌고지역에서 탑승하는 사람들의 목적지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돌고지역에서 월곡, 안암, 태릉입구, 보문 등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돌고지역도 석계역과 마찬가지로 경로 승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경로 승객의 이동이 아닌 일반 승객의 이동 경로는 경로 승객보다 조금 더 먼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승객 비율이 한 자리인 내역을 보시면 공덕, 한강진, 성수, 양재역입니다. 석계역과 돌고지역의 이동 수요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건 장위뉴타운은 서울의 가장 핵심 업무지구인 종로와 여의도 업무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GTX-C 노선인 광운대역이 개통되어야 강남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돌고지역 앞에 147번 버스가 이동하고 있는데 돌고지역과 석계역 인근의 버스 이용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의 노선은 석계역보다 돌고지역이 더 활성화된 편인데요. 돌고지역에서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수요는 돌고지역과 장위뉴타운을 왕복하기 위한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장위뉴타운 내에서 입주가 끝난 구역들은 모두 돌고지역에서 거리가 있는 편인데 이 지역까지 가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장위뉴타운에서 돌고지역을 왕복하는 버스의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단지의 교통 환경을 살펴봤다면 학군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곡초등학교이며 가까운 곳에 남대문 중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단지에서 위쪽에 배치되는 동들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고등학교가 석계역 남쪽에 위치한 석광고등학교로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도 아쉬운 편인데요. 장위뉴타운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학교가 들어서는 계획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인접한 장위 4구역에도 향후 공공 재개발이 진행되는 장위 8구역과 9구역에도 현 시점까지는 학교의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의 구별 실거래가 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전체가 모두 160대 초반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2021년과 22년도입니다. 성북구의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하위 가격에 속하기 때문에 상승기의 상승폭이 다른 구들보다 조금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위 6구역의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장위뉴타운 안에서 교통 호재와 가장 가까운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GTX-C 노선이 들어서는 광운대역까지의 거리가 장위뉴타운 내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GTX-C 노선은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인데 청량리와 삼성, 양재가 순서대로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GTX 중에서도 핵심 노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의 호재로는 청담까지 직결될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굉장히 정체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화 사업이 이어진다면 청담까지의 연결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역시
역시 분양가입니다. 84 타입의 고층이 거의 12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장유자이 레디언트에 비해 거의 2억이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은 대신에 3베이 판상형이 주력인 장유자이 레디언트에 비해서 주력 타입이 4베이 판상형이고 전체적인 평면도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인 구조가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